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채널K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강경 이민 정책을 펴겠다고 하다가 이를 다시 완화 정책으로 선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정책 때문에 이민자들을 오히려 불안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트럼프의 일관성 없는 정책에 압력을 가하는 대규모 이민자 시위가 뉴욕에서 전개가 됩니다. 60여 개 이민자 단체들이 오는 18일 오후 1시 맨해튼 해머슐드 플라자에서부터 수마일을 행진합니다. 뉴욕 이민자를 위한 행진으로 명명된 이번 행사는 국제 이민자의 날에 맞춰 진행되는 행사로 트럼프 당선인이 예고한 강경 이민 정책에 강력한 반대 메시지를 던지는 상징적 의미입니다. 뉴욕 이민자 연맹이 주도했으며 민권센터 등 한인 단체들도 행진에 동참할 예정입니다. 60여 개 단체에서 수백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행진은 불체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과 추방 위기에 처한 불체자 보호를 강력 촉구할 예정입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불체자 구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행 중인 다카 프로그램 또는 이와 유사한 구제책을 마련해달라는 게 이번 행진 참여 단체들의 요구입니다. 이민자 연맹에 따르면 현재 뉴욕에서 다카 수혜자는 5만 명에 이르며 전국적으로는 70만 명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한편 이외에도 트럼프 차기 행정부에서 예고한 이른바 무슬림 등록제 등 혐오 범죄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현 정치 기류를 강력 규탄할 계획입니다. 한인 이산가족 상봉 결의안이 연방 하원에 이어서 상원에서도 통과가 됐습니다. 이 결의안 통과로 미국 내 한인 동포들이 이산가족 상봉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결의안은 이산가족 상봉뿐만이 아니라 한반도 통일 정책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한인 이산가족 상봉 결의안이 10일 열린 연방 상원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가결됐습니다. 결의안은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이산가족이 북한 내 가족과 상봉할 수 있도록 북한의 허용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결의안에는 또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과 함께 한반도 평화 정착과 신뢰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조처를 하라고 촉구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결의안은 지난달 29일 연방하원 전체 회의에서 구두 표결로 채택돼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10일 하원에서도 통과됨으로써 연방 상하원 모두에서 통과된 것입니다. 이번 결의안은 한국전 참전 군인이자 연방의회 친한파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 대표인 찰스 랭글 연방 하원 의원과 에들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 등이 발의했습니다. 특히 랭글 하원 의원에게는 46년간의 의정 활동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안건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랭글 의원은 이번 결의안 통과로 인해 이산가족 상봉이 곧 시작되고 생전의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펜실베니아 주 간의 운전면허 상호 인정 협정이 지난 12일 정식 발의가 됐습니다. 이는 한국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실기나 필기 시험을 보지 않고도 교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뉴욕 총영사관이 동포들에게 아주 유효한 일을 한 것 같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13일 김기환 뉴욕 총영사와 레슬리 리차즈 펜실베니아주 교통국장이 지난 10월 25일 서명한 협정이 양측의 절차를 끝내고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펜주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이날부터 별도의 필기 및 실기 시험을 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차량국에서 한국 면허증을 펜즈 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운전면허증 교체를 원할 경우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 또는 국제운전면허증, 영사관 민원실에서 발급하는 운전면허증, 영사확인서와 합법체류 증빙서류 등을 지참해 차량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펜주 주민들도 똑같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한편 한국은 독일과 프랑스, 대만에 이어 네 번째로 펜주와 운전면허 상호 약정을 체결한 국가가 됐습니다. 뉴욕 한인 직능단체 협의회 차기 의장의 이상호 뉴욕 한인 내일협회 회장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간 집행부들이 별다른 일들을 제대로 못해왔는데요. 이번 새로 출범하는 집행부는 한인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뉴욕 한인직능단체 협의회는 13일 플러싱 금강산 식당에서 원래 회의를 열고 차기 의장으로 이상호 뉴욕 한인 내일협회 회장을 선출했습니다. 이번 의장 선거 출마 조건은 남은 임기가 1년 이상으로 원래 회의에 적극 참여한 단체장입니다. 자격을 갖춘 박광민 뉴욕 한인 식품협회장과 박상석 뉴욕 한인 드라이클리너스 협회장이 출마를 고사하면서 이상호 회장이 단독으로 출마하게 된 것입니다. 제36대 의장에 선출된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34대 의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이 의장의 임기는 내년 1월부터 시작되며 1년입니다. 연임은 허용되지 않으며 중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네. 앞으로 30년 후면 연금이 고갈된다. 이렇게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없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는 사회보장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개혁 법안을 만들어서 상정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전해드립니다. 정상은퇴 연령이 점진적으로 높아질 전망입니다. 샘 존슨 하원 사회보장 소위원회 위원장이 사회보장기금 고갈을 막기 위한 사회보장개혁법안을 의회에 상정했습니다. 사회보장기금이 고갈되면 2034년부터는 근로자들이 납부하는 사회보장세에만 의존하게 돼 정상적인 연금의 79%만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사회보장개혁법안에 의하면 우선 현재 출생 연도에 따라 66에서 67세로 정해져 있는 정상 은퇴 연령을 평균 수명 연장을 반영해 2023년에 62세가 되는 사람부터 시작해 2030년 이후 62세가 되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현재 67세에서 69세로 상향 조정됩니다. 단 조기 은퇴 가능 연령은 현재와 같이 62세로 유지합니다. 또 연금 수령액 산출 방식을 변경해 저소득 근로자들의 수령액은 소폭 증가시키고 고소득 근로자의 수령액은 소폭 줄이도록 했습니다. 단 35년 이상 사회보장세를 납부한 사람 등 장기간 기여한 사람에게는 좀 더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는데 이 조항은 한인 등 이민자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앞으로 75년간은 기금이 고갈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연방금리가 0.25% 인상이 됐습니다. 8년간 저금리를 유지하다가 1년 만에 또 금리를 인상하면서 주택이나 자동차 변동금리도 도미노처럼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소비자들이 큰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소식 권미숙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연준은 올해 마지막으로 13에서 14일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연방기금 금리를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제닛 옐런 연방의장을 비롯한 투표권 보유위원 10명은 지난 6월 1일 6개월 만에 처음으로 금리를 인상하기로 만장일치 결정했습니다. 아울러 연준은 정책금리 전망을 통해 2017년 중에 3차례 금리 인상을 중심으로 해서 긴축 속도를 가속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연준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이어진 초저금리에서 탈피를 지향하고 있어 세계 금융시장이 재차 요동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연방기금 금리는 15일부터 정식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미 경제 성장률은 7월에서 9월 2년 만에 고수준을 기록했고 실업률도 11월에는 9년 만에 높은 수준까지 개선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1.7%로 목표인 2%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거액 감세 등 재정 확대 정책을 공약하면서 주가와 장기 금리를 상승시킨 것도 이번 금리 인상을 뒷받침하는 요인이 됐습니다. 한편 시장에선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재정 확장책으로 인해 인플레 압력이 강해질 것으로 보고 내년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퀸즈 라커웨이 비치에 100만 가구 규모의 서민 아파트가 지어집니다. 이 서민 아파트는 저소득층이나 장애인들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는데요. 한글 지원서도 받을 수 있어서 입주를 원하는 한인들에게 편리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주택보전개발국은 13일 라커웨이 에즈미어 커뮤니티에 신축되고 있는 7층 거주용 건물인 비치 그린 듀운스 중 100가구 규모의 서민 아파트 입주 신청을 내년 2월 6일까지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입주 가능한 아파트 유형은 스튜디오에서 1에서 3베드룸 등이고 같은 아파트 유형이라도 소득 수준과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월 렌트가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원베드룸 렌트는 지역 중간 소득 수준에 따라 월 렌트 702달러와 864달러, 1192달러로 나뉘며 투베드룸도 역시 852달러, 1047달러, 1417달러 등입니다. 총 유닛의 50%는 지역 거주민에게 주어지고 5%는 시 공무원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며 시청각 장애인에게도 일부 할당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도 가능합니다. 한글 지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미국 내 각 고등학교나 대학에서 한국어반 개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각 도서관에서도 한국어 강좌가 확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뉴욕 한국교육원의 노력과 지원으로 퀸즈 공립도서관 내 한국어 강좌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퀸즈 베이사이드와 우드사이드 도서관 내에 처음으로 한국어 강좌가 개설됩니다. 지난 9일 뉴욕 총영사관 이용학 한국교육원장은 퀸즈 공립도서관 데니스 윌컷 도서관장과 퀸즈 공립도서관 내 한국어 강좌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한국어 강좌는 이미 플러싱, 맥 골드릭 분관 등 두 곳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이번 MOU 체결로 한국어 강좌 개설 도서관은 총 4곳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윌컷 도서관장은 다양한 인종의 주민들이 한국어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며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는 분관이 앞으로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MOU 체결은 한국어에 대한 퀸즈 지역에 높은 관심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용학 원장은 교육원이 강사 인건비와 전반적인 경비를 지원하고 수업에 필요한 한국어 교재도 무상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퀸즈 공립도서관 측은 교실을 제공하고 수강생 모집과 교육과정 운영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한편 베이사이드, 우드사이드 도서관 내 한국어 강좌는 12월 중순 시작됩니다. 네, 한인사회 단체들이 노숙자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나눔의 활동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연말을 훈훈하게 하는 소식입니다. 채널K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